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영화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동진 평론가의 극찬과 김은희 작가의 감동적인 반응까지 더해지며 이 작품은 단순한 시대극을 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걸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장항준 감독은 신작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거장으로서의 무게감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는 방송에서 영화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호평을 받았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특히 영화 평론가계의 거목으로 알려진 이동진 평론가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살다 살다 이동진한테 칭찬을 받았다며 감회를 드러냈다. 장항준 감독이 공개한 이동진 평론가의 문자 메시지는 영화계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감독님 이동진입니다. 영화 감사히 봤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력한 영화였다. 아무래도 이 작품으로 감독님이 많은 걸 누리실 것 같다. 미리 축하드려요 라는 내용이었다. 평소 엄격한 평가로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의 이러한 찬사는 완과 사는 남자의 완성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작품의 캐스팅도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안재홍, 박지환, 이준혁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장항준 감독은 이에 대해 부담이 너무 있었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캐스팅이 끝나고 김은희 작가가 오빠 이젠 변명거리가 없어라고 하더라며 당시 느꼈던 중압감을 설명했다. 이는 동시에 이 작품에 쏟아진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항준 감독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띈다. 그는 안 되면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까지는 영화가 안 되면 관객 탓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잖아. 관객은 와서 본 거니까 그냥 관객 탓을 했다. 우리 스태프랑 배우들은 너무 잘했으니까 라고 말해 특유의 솔직함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러한 변화는 감독으로서의 성숙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작품에 대한 그의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다. 전작 리바운드의 흥행 실패에 대해서도 장항준 감독은 담담하게 언급했다. 리바운드를 5년 동안 준비했다. 나는 정말 슬퍼서 울었다. 나 같은 성격은 또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울었다. 나 망했다고 울었다며 당시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패배자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신작 왕과 사는 남자에 담긴 철학을 설명했다. 이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창작자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배우 이덕화는 특유의 젠틀하면서도 재치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새롭게 맞춘 가발을 자랑하며 등장한 그는 머리가 사라지는 건 죄가 아니다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과거 머리숱이 없어서 김수현 작가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발을 쓰게 됐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하면서 당시 남성용 가발이 흔치 않아 여성용 가발을 사서 커트를 쳐서 사용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덕화는 젊은 시절의 힘든 경험도 담담히 공개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병상에서 3년을 보내야 했고 그중 10개월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 곁에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현재의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 간호를 했다. 지금의 아내가 당시 여자친구였다. 그래도 친구 정도인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는데 3년을 병 간호를 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3년을 고생을 하냐며 아내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시기에 아버지가 옆 병실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다. 이덕화는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도 공개했다. 아내더러 이쁜이라고 부른다. 이른이 넘어서 이쁘나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아기가 오는 줄 안다.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오는 거지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러한 따뜻한 에피소드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이후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9만 1,736명의 관객이 찾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약 23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개봉 첫날부터 압도적인 흥행세를 보이며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주말 흥행세는 더욱 놀라웠다. 6일 오전 7시 기준 예매 순위에서 왕과 사는 남자는 약 18만 명의 예매 관객 수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다음 주 개봉 예정작 휴민트와 넘버원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러한 예매율은 주말 동안 더욱 폭발적인 관객 동원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주말 기간 동안의 성적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완과 사는 남자는 76만 1,831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1,1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개봉작 중 주말 기록 최다 관객 수로 동시기 경쟁작인 신의 악단이 2위로 5만 28명, 만약에 우리가 3위로 3만 125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압도적이다. 100만 관객 돌파는 한국 영화계에서 흥행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여겨진다. 주로 작품 개봉 3일에서 10일 사이에 결정되는 이 숫자는 영화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왕과 사는 남자의 5일 만에 100만 돌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가장 최근 100만을 돌파한 국내 영화들과 비교해도 왕과 사는 남자의 성적은 인상적이다. 올해 초 개봉에 큰 화제를 모았던 파묘는 개봉 3일 만에 관객 100만 891명을 기록했고 탈주는 10일 만에 100만 9,042명을 달성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이들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올해 한국 영화의 흥행작 대열에 합류했다. 박스오피스 다른 순위들을 살펴보면 2위는 2024.12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 2만 42명으로 누적 3만 9,800명을 기록했다. 3위는 신의 악단이 1만 7,629명으로 누적 101만 명, 4위는 만약에 우리가 1만 5,555명으로 누적 240만 명, 5위는 노머시 90분이 7,423명으로 누적 2만 4,800명을 각각 기록했다. 왕과 사는 남자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강원도 영월 청령포를 배경으로 한다. 숙부에게 배신당해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과 그를 맞이한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역사적 비극을 다루면서도 인간적인 감동을 전하는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유해진은 광천골 마을의 촌장 어흥도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다. 유배에 온 어린 왕을 마주한 서민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작품의 중심축을 단단히 잡았다. 박지훈은 단종 역을 소화하며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의 비극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두 배우의 호흡은 영화의 가장 큰 감동 포인트로 꼽힌다. 단종 폐위를 주도하는 세도가 한 명의 역은 유지태가 맡았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표현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유배길에 동행하는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는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극의 깊이를 더했다. 여기에 이준혁과 안재홍 등 실력파 배우들이 가세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장항준 감독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하지만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그는 예능인이 아닌 진지한 연출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담아낸 그의 연출력은 이번 작품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영화계는 관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 관계자들은 왕과 사는 남자의 성공은 좋은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며 역사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을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 속 비극적 인물인 단종을 다루면서도 무겁지 않게 풀어낸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권력 다툼이라는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희망을 잃지 않은 이야기 전개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흥도와 단종의 관계를 통해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인간애를 그려낸 점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은희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화제다. 장항준 감독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김은희 작가는 이번 작품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알려졌다. 오빠, 이젠 변명거리가 없어라는 그녀의 말은 애정어린 격려이자 동시에 작품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앞으로의 흥행세도 기대된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만 관객 돌파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300만 이상도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왕과 사는 남자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단종과 청령포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으며 실제 청령포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화가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장항준 감독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리바운드의 실패를 딛고 왕과 사는 남자로 화려하게 부활한 그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동진 평론가의 이 작품으로 감독님이 많은 걸 누리실 것 같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그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영화계는 왕과 사는 남자의 성공을 통해 다시 한번 좋은 콘텐츠의 힘을 확인했다. 화려한 스타 캐스팅과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감독의 진정성이 만나 만들어낸 이 작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은 왕과 사는 남자를 벌써 보셨나요? 이동진 평론가도 극찬한 이 감동적인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말 극장에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 영화계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